2013년 2월 초 편집이 완료되면서 최종 영상이 나왔습니다. 총 러닝타임은 20분, 중편에 가까운 러닝타임이 나와버렸죠. 2010년 여름에 시작해서 2013년 겨울에 끝이 난 이 기나긴 작업의 끝에서 기분이 어떠했냐면 그리 좋지도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조금 허탈했어요. 무언가 오랜 노력 끝에는 빵빠레가 불리고 콧가루가 막 날릴 것 같은데 현실은 쌓인 설거지거리나 먹고 남은 밥풀 같은 것들만 있으니까요. 그때는 유학 중 혼자 있으니까 이런저런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당장 옆에 있는 것도 아니라 좀 더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 제 이야기를 듣고 같은 동네에서 유학하는 친구가 케이크하고 와인을 사들고 집을 방문해 주었어요. 그리고 제 첫 관객이 되어 주었죠. 아직 사운드 작업이 되어 있지 않은 생 영상을 묵묵히 봐주는 것이 고맙기도 하고 나름 긴장이 되기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친구 뒤에서 저도 함께 영상을 보는데 부분 아쉬운 장면이 나올 때마다 혼자 흠칫하게 되더라고요. 20분짜리 사운드가 없는 영상을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 반응도 생각처럼 막 폭발적이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은은하게 이 긴 프로젝트가 끝난 것에 대해 축하를 해주었죠. 그렇게 같이 케이크랑 와인 먹으면서 자축을 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너무 소중했던 당시인 프롤로그 사운드 작업을 맡아주었던 티모 씨는 음악 감독 섭외 대상 1순위였습니다. 처음 음악 감독이 되어달라는 저의 부탁을 받았을 때 티모 씨는 매우 고심했어요. 저는 영상이 다 완성되기 전까지 몇몇 스틸 이미지를 전달하면서 야금야금 티모 씨를 설득했지만 티모 씨는 한동안은 정중히 제 부탁을 사양했어요. 이렇게 긴 영상의 음악 감독이 된다는 일이 너무 부담스럽다면서요. 영상 편집이 마무리된 이후에 저는 애니메이션의 몇몇 장면을 모아서 티저 영상을 만들어서 티모 씨에게 보내주었어요. 그를 섭외할 수 있는 제 마지막 설득 방법이었죠. 그리고 티저 영상을 본 티모 씨는 다행히 영상이 마음에 들었던지 본인이 음악 감독을 맡겠노라 대답해 주었고요. 사운드 작업 과정이 생각만큼 순조롭게만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언어적인 문제로 이해 차이가 생기기도 했고 어떤 장면에서는 그 장면 속을 대변하는 감정을 해석하는 방향이 서로 다르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비누방울 장면이 있는데 저는 그 장면을 캐릭터들의 파티로 즐거운 분위기를 그려냈거든요. 그런데 티모 씨는 그 장면이 캐릭터들과의 헤어지는 장면으로 해석하고 굉장히 슬프게 그려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중간중간 피드백을 하면서 몇 차례 수정과 단호한 언사들이 오갔죠. 그래도 대부분 제 수정 요청을 해주기도 했고요. 사운드 작업을 그렇게 의뢰한 지 한 달 반쯤 지났을 때 완성된 전체 사운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애니메이션 구성처럼 사운드 역시 지상 세계와 지하 세계의 색채를 다르게 구성했습니다. 지상 세계는 캐릭터와 이야기의 감정이 돋보이도록 화려하고 아기자기한 선율의 음악으로 사운드를 구성했다면 지하 세계는 건조한 공간음과 물건들이 맞부딪히는 음향으로 사운드를 구성했어요. 한 가지 대사가 없는 대신 독특한 사운드의 토끼 음성이 만들어졌는데요. 이것을 두고 음악 감독하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누어야 했어요. 솔직히 저는 그리 마음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토끼들이 어떤 말을 주고받는다는 설정도 없었고 사운드가 굉장히 튀어서 영상에서 너무 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음악 감독은 또 영상을 보고 그만의 창작을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 영역은 존중해야 된다 싶더라고요. 이런저런 고민과 약간의 설정 끝에 이제 이 사운드를 그대로 쓰기로 합니다. 2013년 5월 말 너무 소중했던 당신을 처음으로 선보이기로 약속했던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열렸어요. 그 시기에 맞춰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잠깐 출국하는 일정을 잡았죠. 상영 전에 애니메이션 전문 잡지 애니메이툰과 인터뷰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감독으로서 첫 인터뷰였어요. 1회 피치앤캐치 애니메이션 부문 선정자로서 여성영화제 상영작 감독으로서 저는 마디마디 정성을 다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잡지에는 제 사진과 더불어서 너무 소중했던 당신의 예쁜 스티커시 함께 실리게 되었어요. 첫 상영의 기억을 떠올리면 저는 이때를 안타깝게도 악몽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상영관에서 관객들과 함께 앉아서 애니메이션의 시작을 기다렸어요. 애니메이션이 시작되고 초반부터 애니메이션 사운드에 엄청 큰 문제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죠. 지하세계를 묘사하기 위해 쓴 배경 음향이 나올 때 무언가 낮고 거친 음이 영화관 스피커를 긁는 듯이 나쁜 음향을 만들어냈어요. 믹싱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컴퓨터로 들을 때는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문제점이 큰 상영관에서 드러났던 거예요. 사운드로 인한 불편함이 이어지면서 관객들은 물론이고 저 역시 무척 당황했습니다. 상영 끝나고 나서 관객들과 영화에 대해 논하는 GV 자리가 있었지만 어떻게 진행을 했었는지 어떤 말을 했는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을 만큼 저는 정말 낙담해 있었어요. 몇 년간 고대했던 순간이 어그러진 것이니까요. 이후에 상영 때에는 애니메이션 사운드를 낮춰줄 것을 관계자분들한테 부탁드리고 그 자리를 나섰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 스스로 감독으로서 자격 박탈인 듯 느껴졌고 애니메이션은 저 아래로 추락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 문제가 있었겠지만 결정적으로 전문 장비로 사운드를 믹싱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제대로 된 사운드 스튜디오에서 테스트해보지 않았던 점이 문제였던 듯 했어요. 속상한 마음에 티모시를 탓하기도 했지만 그때 저나 그 음악 감독이나 둘 다 어리고 경험이 적은 감독이었으니까요. 서로 탓해봤자 돌아오는 건 없었죠. 이후에 사운드를 일부 조정하긴 했지만 완전히 괜찮다라고 말하기에는 어설픈 지점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상영 일정이 잡힐 때마다 굉장히 불안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한 번은 이제 이탈리아 세디치 코르토 영화제에 참석했을 당시에는 영화제 엔지니어분 뒷공문들을 막 쫓아다니면서 내 애니메이션 사운드가 괜찮은지 집요하게 물어봤을 정도였어요. 그렇게 영화의 끝에 아름다운 레드카펫이 쫙 깔려있을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시작부터 무언가 덜컹덜컹 어딘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하고 있었죠.